브로커는 6년인데 뇌물을 직접 챙긴 당사자는 고작 1년 8개월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이 또 한 번 짓밟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너졌던 국가 시스템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폐청산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된 피고인 윤석열과 그 정권의 진짜 실세였던 김건희를 향한 사법부의 잣대는 여전히 고무줄입니다. 최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한 알선과 부수적인 범죄들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건의 진짜 몸통인 김건희의 형량과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잔재들이 어떻게 권력의 눈치를 보았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뉴스다이브에서 짚어낸 이 어처구니 없는 형량 차이와 법원의 잣대를 확인하시죠. 기존에 검찰에서 구형한 게 징역 5년이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6년. 게다가 정치장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알선수재법만 유죄로 보면서도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받고 네. 중요한 점은 김건희 판결 때 예. 이 무죄로 봤었던 첫 번째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유죄로 봤어요. 이미 김 씨가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백을 건넸다는 건 알선의 목적, 청탁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갔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할지라도 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중간에 그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그래프 목걸이 샤넬 같은 거 이제 내가 준 거 맞다라고 예. 자백한 거 이런 것도 감형 요인 하나도 안 잡았어요. 어차피 다 범죄로 드러나게 있었던 거였는데 재판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중간에 자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아, 왜 이진관 부장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데? 아 진짜 이진관 판사님이 대법원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정말요. 아직 대법원장 되려면 아직 연차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에요. 훨씬 더 나으시죠. 국민이 원하는데 뭐 연차 필요 없어요, 지금. 투표 같은 거 해봐요 우리 진짜. 조의대 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쪽은 아무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나라를 다 망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왜 지켜요? 국민이 네, 원하면. 알겠습니다. 국민의 부릅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호하냐면 사실 형량도 형량이지만 판결 선고한 내용을 쭉 듣잖아요. 그럼 다 그냥 그래 그렇지. 그럼 되게 쉬워요. 예. 이해가 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네.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형량이라든지 선고 내용들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하다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알선수재도 김건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같이 붙인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뭐 이건 날리고 저건 날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인정한 게 1년 8개월 나온 거 아닙니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피고인 윤석열 체제에서 철저히 오염되었던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 5년보다 더 무거운 6년이 선고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명품백을 건넨 사실 자체가 명백한 알선과 청탁의 목적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8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덥석 받아 챙긴 김건희는 우인성 판사에게 고작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간에서 전달한 브로커는 6년에 사는데 넙죽 받아챙긴 권력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우인성 판사의 논리는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800만 원짜리 명품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일반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김건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을 깎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짝퉁 목걸이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샤넬 백은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그러다 건진법사가 자백을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인정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도대체 사법부가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엎드렸는지 스픽스 방송의 두 번째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를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뭐 명품백 받고 뭐 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예산 많이 써놓고 용산 안 가고 있는 사이에 관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 챙기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죽 요소지. 게다가 김건희 씨는요 처음에 목걸이도 뭐 아니었다 짝퉁 목걸이까지 막 내보내면서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가 이 전성배 씨가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막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봐주고 우인성 부장 진짜 좀 죄송하지만 좀 반성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또 그렇다 해서 막 우리 국민 법값 적으로는 그 공천 대가 도의원한테 1억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 불법 우리는 그냥 따질 것 없이 1억이나 받아서 이런 나쁜 놈 보는데 사실 전성배가
브로커도 맞고 김건희랑 같은 일종의 음습한 카르텔 형사가 맞지만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 무죄를 받. 이건 이진관 부장판사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국민 판단하는 법감정이 막 편승해서 그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건희를 엄청 싫어하니까 이것들 한번 당해봐라 이럴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엄정해 본 거죠. 아닌 건 또 아닌 거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신뢰가 가는데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는 너무 크더나 엄청난 잘못을 했죠. 직연이 풀어진 것 못지않은. 누가 봐도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부인 시절부터는 거의 검찰 농단부터 주도하고 윤석열을 지배하고 영부인 때도 선본을 다 지휘한 거 서울에서 7시간 녹취록 이런 데 다 보면 나오고 그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조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하는 오히려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당선된 이유는 더더욱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전 뇌물죄에도 달 수가 있고 알선수재 뭐 이런 정치적 그리고 확실히 또 정치니까 정치자원법도 그러니까 사전 수뢰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만약에 무죄를 주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1년 8개월만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정말 그런 판사는 처음 본데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또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는데 저도 많은 재판 받고 받아왔지만 판사님들이 인사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국사범들이 명백히 양심범으로 고생하고 뭐 고문받아갖고 무죄가 나올 때 판사가 경의를 표하는 경우는 있어요. 목내 정도로.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하대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참담합니다. 농콩백을 안 받았다고 잡아떼다가 공범이 자백하자 그제야 억지로 인정한 자입니다. 이런 뻔뻔한 범죄자에게 법원은 반성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지어주었습니다. 김건희는 단순히 뒷선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서도 만천하에 드러났듯 피고인 윤석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몸통이었습니다. 사전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거운 혐의를 모조리 피해가도록 논리를 비틀고 비틀어 1년 8개월이라는 선물을 쥐어준 1심 판결. 이것은 사법 역사에 영원한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된 윤석열은 자신의 불법과 무능, 그리고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전복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으려 했던 그 내란 범죄의 배경에는 이처럼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고 비호해온 사법부와 검찰 내 부역자들의 카르텔이 굳건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곳곳에 숨어있는 잔재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양형 불균형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철저히 파헤쳐지고 바로 잡혀야 합니다. 건진법사의 징역 6년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브로커가 6년이라면 그 브로커를 움직이게 하고 막대한 이득과 권력을 취한 진짜 몸통 김건희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내란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들의 수종 노릇을 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자들. 이들이 상급심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 우리 국민이 두 눈 두릅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어설픈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면 촛불로 부패 정권을 단죄하고 끌어내린 주권자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가 온전히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감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